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3강의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intellectual한 거보다 emotional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지적인 자질보다 정서적인 거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문장에 읽어볼게요. Irrational acts don't just sabotage us. sabotage라는 말이 여러분 참 이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주죠.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운동에서는 굉장히 사실 잘 쓰이는 단어예요.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우리를 일부러 방해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도 느낌 오시지 않아요? Not just 다음에 강조하겠지. 그럼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어요? 다음 문장이죠. 단지 고의로 방해하지 않고요. They can also 또한 그러니까 not just A but B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은 또한 make us heroes, lovers and generous helpers. 어떤 말이에요? 묶어보시면 영웅, 뭐 애인 아니면 관대한 도움을 주는 조력자 다 좋은 말이죠. 즉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단어죠. 뭐 그런 글이겠네. 딱 봐도 the qualities we admire most in others까지가 주어져. Are their emotional ones, not their intellectual ones. 자, 원이 가리키는 거를 보시면 s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뭐를 할 수 있냐? qualities의 요거를 그대로 받는 거죠. ones, emotional ones.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을 해주고 admire 하면 감탄하고 존중을 해주는 그 자질들은 정서적인 자질들이다. 그들의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고 존경을 해줄 때에는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죠. 그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다음 구문이 좀 복잡해요. rarely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조동사가 나와주고 그럼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본동사가 어딨냐? 그렇죠. inspire죠.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이게 주어지. 음. 그럼 뭐예요? rarely 하면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단순히 지적인 것만 거의 inspire, romantic acts or heroic deeds 어떤 낭만적인 행동이나 영웅적인 deeds 하면 act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낭만적인 행동이나 영웅적인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inspire, 격려하다, spur, 고무시키다, 뭐 encourage, 뭐 impress, 뭐 많죠. influence,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다, 영향을 주다 이런 얘기죠. 다시 제가 좀 오랜만에 강의를 찍다 보니까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걸 느끼는데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하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적인 행동 자체만 어떤 영웅적인 행동들이라거나 아니면 로맨틱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안 한다라는 얘기한 건 이건 뭐예요? 결국 얘가 더 우리를 인스파이어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The television miniseries 자, 그래서 미니 시리즈인 뭐 론썸 도브라는 게 1980년대에 큰 빅히트였다, 유행이었다. 자, 다음 문장에 이제 장황하게 이어지는 요 예시 문장은 여러분 빨리 읽을 필요가 있죠. 시간 절약을 위해.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행동이 우리를 오히려 더 인스파이어, 격려시키고 어떤 영감을 주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서 이건 빠르게 읽으면 돼요. 두 명의 럭스 하면은 다부지게 생긴 텍사스 레인저 하면 밑에 뭐라고 나요? 기마 경관. 뭐 서부 시대의 어떤 기마 경관들이 함께 삶을 share their life together 함께 삶을 공유했다. That eventually 결국에 led them 그들을 이끌었어요. 어디로? 텍사스에서 몬타나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끌었어. 그리고 부연 설명이죠. 이 몬타나. 그러니까 그 몬타나라는 장소에서 요 말이 요 몬타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겠죠. 그리고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이사를 갔는데 이끌게 되었는데 그 몬타나 지역에서 그들은 made fortune 하면은 그냥 행운도 아니라 큰 돈, 대박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떼돈을 벌었다. 뭐로? 캐틀 드라이브, 소몰이를 통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자, 두 명의 다부지게 생긴 경관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가 돼요? The other. 한 명이 갑자기 죽었고 나머지 파트너가 약속을 했습니다. Personally, 개인적으로 return the body. 여기서 body 하면 조금 좀 끔찍한 말이지만 죽은 사람의 사체겠죠. 시체를
텍사스까지 데려다 주겠다. 왜? 이 사람들이 원래 몬타나로 오기 전에 살던 데가 텍사스니까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라는 거죠. Incredible sacrifice. 먼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체를 들고 날라준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incredible 하면은 놀라운 희생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은 지적인 인텔렉추얼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모셔널한 행동일까요? 말도 안 되지. 그 먼 거리를 시체를 가지고 뭐하러 이미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perspective, point of view에서 보면 이 죽은 파트너는 몰라. 죽었으니까 where he was buried. 그가 어느 곳에 묻히게 될 그 장소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s 그 살아남은 파트너의 친구는 thought 생각했다. 그 약속이 was foolish 어리석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They pressured him. 그래서 그 친구들은 나머지 살아남은 동료의 친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뭐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앞에서 나온 단어로 하면 foolish라는 말이 irrational한 거죠. 그들은 pressure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강요했다. push it. 우리 1번에서 강요했어. to ship the body. ship이라는 말은 여기서 배인데 동사로 쓰이면 배로 보내다. 선적하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두고 네가 직접 움직일 게 뭐가 있냐? 그냥 붙여라. 배로 보내라. 라고 했죠. 텍사스로. by train. 기차로. 여기서는 배가 아니라 기차네요. 그러니까 물건을 배송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shipment라고 그러잖아요. 배송.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보내다. 다시 기차로 텍사스까지 그 시신을 보내라고 압박을 줬어. 그러나 no, 이것도 강조한 거죠. 어떠한 합리적인 argument, 주장도 would ever win this battle. 이 경기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즉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비합리적인 그 주장이 이겼다라는 거야. And if it had, 자 여기 빠진 말이 이거예요. won the battle이겠지? won this battle. 만약에 그 경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the movie,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합리적인 주장이 만약에 이겼다면 그 영화는 매력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뤘을 텐데 라는 거죠. 이거 가정법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 매력을 charm, attractiveness 그 매력을 잃어버렸을 거다. 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이렇게 부정어 나오고 밑줄을 그어버리니까 이게 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라고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이긴다는 건 뭐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밑줄 친 거는 합리적인 행동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합리적인 행동은 뭐예요? 죽은 시신을 배로? 아니 자꾸 배라네. 트레이너로 기차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치? 자기 생각을 안 바꿨어. 근데 그게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어렵죠?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경기에서 이기는 것, 즉 합리적인 선택을 고르면 돼요. 하지만 글의 주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서적인 걸 강요하고 있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win this battle이죠. 이 경기에서 이기는 거. 그걸 고르시면 돼요. 자, build bias. 갑자기 웬 편견이 나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편견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뭐 합리적인 선택인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걔를 ethically라고 하면 윤리적, 도덕적인 거? 자, 여러분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는 윤리적, 도덕적인 거랑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llustrate, 설명해 주는 거죠. How this conflict works. 이 갈등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갈등이에요? 뭐 그런 얘기 아니죠. Change the surviving partner's mind. 그 친구의 마음 상태를, 살아남은 친구의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지, 그게 합리적인 거죠. 배로 붙이게 자꾸 배래, 죄송해요. 기차로 ship 배송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stamp the subjective value onto their experience. 자, 자신들의 경험에 굉장히 이런 말에 여러분 낚여요. subjective value, 어떤 주관적인, 상대적인 가치를 스탬프하면 도장을 쿵쿵 찍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서? 경험의 주관적인 가치를 매기다, 도장을 찍는다, 뭐 낙인을 찍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 여러분 글 잘못 읽으면 이런 데에다 찍어버려요.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이 이기지 못했다. 그럼 합리적인 선택은 뭐였어요?
파트너의 마음을 바꿨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